안녕하세요. 경매연소 조코치입니다. 요즘 주택매매사업자로 투자 많이들 하시는데요. 이 주택매매사업자 투자하실 때 여러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. 이 장단점 잘 파악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장점부터 좀 설명드릴게요. 장점 첫 번째는 양도세 신고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.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기간별로 1년 미만, 2년 미만에 따라서 70%, 60% 내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. 그런데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남는 시세 차익에 따라서 종합소득세, 소득세 구간에 따라서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.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양도세보다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세금적으로 좀 절세를 하는 것이겠죠. 두 번째, 단기 투자가 가능하다. 단기로 매도를 하게 되면 일반 개인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굉장히 높아요. 하지만 매매사업자를 우리가 매도했을 때는 소득세 구간이기 때문에 적기도 하지만 단기 투자로 계속 여러 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야지 인정도 받고요. 그래서 우리는 단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세 번째,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.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공시가 1억 이하, 비조정지역 공시가 1억 이하인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취득세가 1.1%예요. 취득세가 1.1%면 적은 금액의 취득세가 들어가겠죠. 우리는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대출이 가능합니다. 개인이 주택을 투자한다고 하면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투자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매매사업자는 사업자 대출입니다.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80%까지 때로는 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좀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건 개인 소득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대출이 되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할 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. 뭐 3천만 원 투자해서 1,000만 원 벌 수도 있고 2천만 원 벌 수도 있고 또 적게 벌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하죠? 우린 경매를 하잖아요. 경매를 하게 된다면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. 감정가 이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우리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충분히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거죠. 이거는 한 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채, 세 채 할 경우에도 사업자 대출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출을 이용해서 매매사업자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장점이죠. 그리고 마지막, 누구나 투자가 가능합니다. 누구나 투자라는 것은 다주택자,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, 어떠한 상황이 있던 분들도 투자가 가능합니다. 뭐 빌딩이 많으신 분들 다 가능합니다. 여러 가지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죠.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습니다. 그럼 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단점 첫 번째, 종합소득세 신고라 합산 과세입니다. 연봉이 높거나 1년 연봉이 높으신 분들이나 사업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합산 과세이기 때문에 소득 구간이 높아집니다. 높아지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겠죠. 그렇게 되면 여기서 버는 수입이 세금으로 다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소득 수준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무조건 한다고 다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세금적인 부분들,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절세를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. 단점 두 번째, 1년에 두 채 매입, 한 채 매도는 해야 합니다. 우리가 어쩌다 한 채 정도만 한다라고 하면 세무당국에서는 얘 그냥 매매사업자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꼼수 쓴 거네.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만든 사업자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종합소득세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. 그대로 양도세 인정을 해버립니다. 사업자가 있더라도. 그래서 1년에 두 채 매입, 한 채 매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이 구간을 정해줬습니다. 사고팔고를 계속 꾸준히 해주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이 세무당국에서 인정을 해줘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두 번째와 같습니다. 연속성, 지속성, 반복성을 계속 해줘야 합니다. 우리가 사업을 잘 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는 얘기가 틀린 거잖아요.
그런 부분들도 본다는 거죠.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지속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근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. 내가 팔려고 했는데 두 채를 매입을 했어. 근데 한 채를 매도를 해야 돼. 근데 안 팔렸어. 1년 동안. 왜?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졌고 금액이 너무 떨어져서 팔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? 그럼 나는 인정 못 받는 건가요?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. 여기서 정답은 종합소득세로 인정이 됩니다. 매도가 되지 않더라도. 단 내가 매매를 하려고 한 그런 자료들은 남겨주세요. 혹시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매도를 한 후에 양도세로 세금이 나왔어요. 그럼 우리가 가서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인정을 거기서는 안 해주는 거예요. 왜 인정을 안 해주냐? 나는 매매사업자가 있고 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왜 안 해주냐?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매도를 하려고 해서 매도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 자료들을 꼭 남겨주시고 그리고 사업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내 소득이 좀 낮고 신고 구간이 낮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투자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으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고 또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. 그리고 또 제가 또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. 밑에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꼭 보시고 투자하시면서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러면 오늘 매매사업자에 관련된 팁들이 여기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매매사업자 투자하실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꼭 체크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 영상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이만 경매훈련소의 조코치는 물러가겠습니다. 좋은 밤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